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전에 가족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으로 기소가 됐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차 공판이 이번에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검찰은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조국 선에서 끝난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 조국보다 훨씬 윗선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외압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사실상 이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얘기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국보다 윗선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 윗선의 개입으로 조 전 장관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김태우 전 수사관의 발언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 사법부가 현재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시죠. 자, 이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공판의 핵심이 됐던 내용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작년 11월에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다음과 같이 폭로를 했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포착해서 감찰을 벌인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을 해서 근거가 약하다라고 봤었다. 비위처파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을 부인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휴대폰 감찰을 했고 한 달 동안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소환 조사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3건의 비위 혐의가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특감반장과 반부패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이렇게 밝혔죠. 자, 그래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단순하게 조국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윗선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윗선이 누구인지는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 윗선을 향하고 있는 수사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됐건 추장관이 됐건 다 지금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사면 초과로 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지금 공판이 4차 공판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다 공판이 있었는데 이 공판 기간 동안에 사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4차 공판에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날 공판에선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못하면 훗날 지탄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해당 발언은 직전 기일에서 재판부가 이번 수사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도 있다라고 언급한 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장이 저런 식의 의견을 소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도 그럴 것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재판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한다라는 것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었던 조국을 막기 위한 시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말을 한다.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재판장이 그런 식의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것인지 이 공판 내내 재판장은 계속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듯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판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증인신문 도중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조국 측의 변호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유재수 사건 등 수사기관 이첩은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죠? 라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거죠. 지시에 따라 이첩을 하니 증인 판단이나 결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님, 업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관련 규정도 미비하고. 그랬더니 검찰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검사도 결재는 받습니다. 그거랑은 다르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검찰이 다시 반박하죠.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2항에 대해 재판장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하하, 알겠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공부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재판장과 조국 측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최종적으로 감찰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이관을 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건 민정수석의
최종 책임 아니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관련돼 있는 법령을 지금 좀 보게 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 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특감반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장이나 아니면 조국 측의 변호인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최종 결정권자가 최종 책임이 민정수석에게 있기 때문에 특감 반원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글쎄요,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편향된 모습이 2차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2차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 진술을 확인하고 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인건도 그렇고 처음 봤다 이렇게 재판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자, 재판장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검사님, 이거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찰 가서 조서를 확인해도 되는 건가요? 저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인걸 증인도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찰에 다녀온 게 한 번인가요? 그런 게 허용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증언을 공판정에서 해야 하는데 검사실에 가서 기소 이후에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제한하지 않나? 저는 이 사건에서 처음 봤다. 궁금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지금 재판장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증인이 법정에 오기 전에 검찰에 들러가지고 조서를 확인했다. 그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이런 지금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법정에서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냐? 몰라서 묻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저거를 놀라워하시고 저거를 지금 몰라서 묻는다라는 사실이 제가 더 놀랍습니다. 아니, 지금 재판장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소가 되기 전에만, 일반인 신분일 때만 검찰에 가서 조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증인이 검찰에 가가지고 검찰에서 야, 이런 식으로 좀 증언을 해, 이렇게 회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내가 기소가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검찰에 가서 관련된 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차 공판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검찰의 반격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 재판장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칫 잘못할 경우 검사의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증인만 검사의 사전 면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참으로 제가 저 얘기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 신분인 제가 보더라도 지금 저 얘기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재판장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2차 공판에서는 또 뭐라고 했었습니까? 기소가 되고 난 뒤에는 검찰에 가가지고 조서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제한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고, 3차 공판에서 또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는 사람만 검찰이 사전 면담이 가능하다? 도대체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관련된 법령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자,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5절 증거조사 등의 115조의 4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증인만 사전 면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지금 똑바로 하지 않죠. 오히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난 뒤에 그냥 앞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뭐 특수한 뭐가 있다, 그 뭔데요 그게 도대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지금 재판 자체가, 이 지금 공판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친 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4차 공판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빽 있는 유재수 감찰 태도가 불량했다라는 것이죠. 여권 인사인 유 전 부시장의 빽 때문에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이 됐고 특감반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빽을 써서 특감 반장이나 반부패 비서관도 못 이겨가지고 감찰을 중단하자고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특감반의 감찰이 시작되면 속으로 말해가지고 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 같은 태도는 이전 정부에서 본 적도
없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는 것이죠. 검찰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윗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결코 무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사법부부터 시작해서 여당부터 시작해서 추장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차 공판부터 4차 공판까지 일관되게 사법부는 한쪽에 편향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가지고 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 높일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친다면은 결국에 문재인 정권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